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1일 새벽입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기념 특별 연설은 과거의 어떤 연설과도 달랐습니다. 북한의 북자도 나오지 않았고 김정은의 김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전부가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닥쳐오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주 실무적인 연설이었어요. 맨 앞에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까지만 과거 연설과 비슷하고 그 밑에 한 20분 동안의 연설은 처음 들어본 연설이었습니다. 내용도 실사구시하는 내용이고 아주 실무적인 이야기가 많으니까 아주 공허한 이야기, 그리고 평화 사람이 먼저다 하는 이런 구호성 이야기가 없어서 좋았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의 주제를 아주 단순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방역, 그 다음에 경제 회복, 여기에 위기감이 아주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위기감이. 전시라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전시라는 표현. 그리고 방역 잘한다고 해가지고 경제 문제까지, 즉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위기감이 아주 전해오는 그런 사실은 힘있는 연설이었습니다. 어제 연설. 앞으로 이런 국정 기조를 계속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워낙 상황이 지금 엉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도 또한 듭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자랑을 하다가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 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요기 베라가 한 유명한 야구 명언인데요.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 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은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방역과 의료보건 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 체제를 발전시켜 온 결과입니다. 누가 이 발전시켜 왔습니까?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죠. 감사하다는 이야기 하나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대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99개월이면 약 9년 만이죠. 9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 무역수지 흑자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적자라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마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무역수지 적자, 오랜만에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관광, 여행, 음식, 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 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탈원전 중지한다 이야기해야죠. 그 말은 안 나왔어요. 실직의 공포는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입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이 말도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DNA.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각자 도생의 자국 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 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역시 돌파구를 IT 분야의 우월성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 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꿈이 야무집니다. 야무집니다. 이렇게 하려면 국내 정치를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좌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드는 돈은 누가 부담하느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 정권이 어떤 식으로 대우를 해왔느냐.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 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방향을 잘 정했습니다. 아주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인프라를 놓는데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 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한번 나오긴 나오네요.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의미 있게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북한 북자도 안 나왔다 그랬는데 북한 북자가 한 번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크게 중점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라고 욕해마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불구속 재판하든지 빨리 사면 복권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경제 위기의 핵심을 잘 잡았고 그 해결책을 잘 제시했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면은 역사에 남북 관계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코로나 극복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잘 극복하고 경제 회생을 시키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김정은 북한을 잠시 버리고 비핵화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합시다.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번도 이코노미스트 커버가 이겁니다. 90% 이코노미. 중국의 예를 들면서 코로나 사태를 안정화시키고 경제 정상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0%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10%가 쇼트 났다는 거예요. 10%가 다 펑크가 났다는 겁니다. 경제에서 10%가 예컨대 마이너스 10% 성장하면 어떤 경제가 됩니까? 쭉 중국은 10%, 연 10% 줄어서라도 7%가 성장했는데 이제 마이너스 10%? 이건 중국이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30%가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대공황 30년대 초 2차 세계대전 또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스페인 독감 유행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대격변의 쓰나미가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실업사태, 부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회불안, 범죄의 증가 새로운 시대라고 하면 보통 좋은 시대를 말하는데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시대는 정글, 야만, 범죄, 어두움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혼의 선장은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좋으나 싫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2년 동안 성공해야 우리도 편하고 좌도 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밀어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는 고마움을 아는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고마움을 아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마시고 있는 물, 우물, 그 좋은 우물을 누가 팠습니까? 이렇게 막 예산을 쓰고 해도 한국 경제가 흔들리지, 앞으로는 흔들리겠지만 이 정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이 경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가장 미워하는 박근혜, 이명박,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이승만 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제발 고마움을 아는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을 어제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의 희망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